어저께 날짜로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과연 이번에 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스포츠 한국TV의 김상균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진실적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직자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권으로 불러내는 어떤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직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정치권으로 나오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회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공직기강이 부패했다는 거. 공직자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공직을 바로잡겠다는 거. 이거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혁명에는 유혈혁명도 있고 무혈혁명도 있습니다만 1841년에 그때가 신유년이죠. 신유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1961년입니까? 신사년이죠. 태평양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들어가는 해는 공직자든 정치인이든 국가든 정신이 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지금 신축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60년 전에 신축년에 무혈 쿠데타를 했지만은 무혈 5.16을 했지만은 그것은 월강 참도 그러니까 달빛 아래 쇠를 구워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목을 베는 그렇게 하면 목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정말로 한 번에 목을 치는데 목에서 피 한 방울이 절대 안 나와야 그 칼이 훌륭한 칼이다. 그래서 무혈 칼이라고 있어요. 무혈 칼. 그걸 월강 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빛 안에 그 뜨거운 고열로 달빛 아래서 뜨거운 고열로 쇠를 구워가지고 그걸 어마어마한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단련시켜가지고 칼을 만들어낸다. 그 칼은 사람의 목을 칠 때 피 한 방울이 절대 안 난다. 하도 잘 들어가지고. 그 월강 참도가 무혈 처형이거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형벌인데 이 4.19는 유혈이고 5.16은 일단 무혈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2021년 6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신축년은 군인들에 의한 5.16이었다면 국가의 혁명이든 쿠데타든 그런 게 일어났다면 그 60년 이후의 신축년 2021년 신축년 이 신축년은 코로나, 허경영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유혈이든 무혈이든 월강 참도요 무혈 혁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로서 혁명하자. 그런 때가 나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신유년이나 신사년이나 신축년을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시아의 일본이 미국을 서양을 쳐들어간 그런 태평양 전쟁이나 신유년이나 신사년에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간 거나 그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나 다 이게 신유년, 신사년, 신축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금년 신축년에는 코로나 같은 게 왔고 허경영이가 뒤따라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이고 이런
코로나 대전염병 아니면 대전쟁, 하극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런 큰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런 해다 보니까 허경영이가 이때를 지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기자분 주시면은. 아유, 총재님, 충청토데이 이완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뵙고 한 3개월 만에 또 총재님 뵙게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시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총재님의 공약을 국가행동당 공약을 모방했다고 해서 나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제 어제 끝나고 보니까 국가혁명당의 허춘택님의 공약을 어설프게 모방을 해서 좀 비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퍼주기 공약을 비하를 모방을 해서 결과적으로 중도 보수층의 표를 많이 잃어서 오세훈한테 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청년층한테 5천만 원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이런 또 내년 우리 총재님의 공약 같은 거 비슷하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고 또 계속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신 이후에 앞으로도 끝까지 가실 건지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하여튼 나경원 후보가 내 걸 모방했던 누가 모방했던 절름발이 공약이라는 거.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주고 경제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연애를 하게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리즈로 된 공약을 이 참 시스템 공약을 갖다가 일부만 쏙 빼가지고 비행기 다이아만 빼간다고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내 공약을 흉내낸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이 33가지 공약을 비행기 전체를 조립해가지고 그냥 떠야 대한민국이 뜨는 거지. 무조건 말로만 은하수를 건너서 저쪽을 다른 은하계로 가겠다. 이 우리 은하계를 우주선을 가지고 은하계를 벗어나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이 우리의 은하수는 절대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야.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 은하계도 벗어날 수 있겠죠. 다른 은하로 안드로메다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은하수는 우리 은하계거든. 이 우리 은하계는 영원히 인간의 과거는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은하계를 만든 시스템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자라야만이 은하계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 공약 33가지를 만들었으니까 난 은하수를 건널 수가 있지. 이 대한민국은 이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3.3 정책을 우습게 알고 국민 배당금을 놔둬버리고 결혼하면 1억 주겠다? 불가능합니다. 국민 배당금이 있어야 월 300만 원씩이 보장이 돼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요. 아니 직장도 없는데 돈 있다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국민 배당금이 있어줘야 그 다음 연애수당 20만 원, 결혼하는데 3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이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빼가지고 누가 애 낳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은 5천년간 이 아시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뜰 수가 없어요. 대마도 대자가 바라볼 대자예요. 그러면 마자는 말마자예요. 마한을 말해요. 그 마한이 우리나라 땅이 마한이었어. 그러니까 마한에서 간 사람들이 대마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대마도에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핏줄이야 100%. 그래서 이름을 대마도. 한국을 바라본다, 남한을 바라본다는 뜻이야. 남한 전체가 마한 진한 변환해서 나중에 전체가 마한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마도로 도망간 사람들. 그럼 그 대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는 이름을 국호를 씌워서 이름이 대마도인데 어느 정치인 하나 대마도는 우리 땅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그 땅 이름 봐도 대마도지 대일도가 아니야. 일본을 바라보는 섬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60km예요. 일본에서는 80km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오른발이야. 제주도는 왼발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보면 왼쪽 다리가 대마도고 오른쪽 다리가 제주도란 말이야. 그 두 다리 중에 다리 하나가 잘려가지고 병신이 돼 있어 우리나라. 대마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어. 300년 전에 뺏겨버렸어. 그러면은 북한도 절반이 잘려버렸어. 상반신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린 게 남아니. 이거를 바로 복원시켜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게 2021년 신축년이에요. 우리는 이제 박 대통령이 60년 전에 신축년에 물질혁명을 했다면 나는 정신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 허판이 있어요. 한라산. 대마도. 이게 마한이야, 마한. 마한을 바라본다. 바라볼 때 마한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마도가 350년 전에 한국 땅이야. 우리나라 땅. 한민족. 또 하나 우리 민족에 준 사명은 백두산은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다. 세계의 우두머리다. 한민족이 세계 우두머리니까 한라산은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말이에요. 한이라는 이게 중국 한자지만 한나라 한자지만 한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우리가 한라산 강대국을 우리가 납포해야 돼. 강대국을 우리가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우리나라가 이런 큰 땅덩어리를 작은 한반도가 납포 이게 납포할 때 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끌려가거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되는 산이 한라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정체성이 여기 들어있어. 세계 통일을 해라 이게. 한민족이 세계를 끌고 가야 된다. 이거 끌어갈 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끌려갈 나자가 아니고 끌어갈 나자야. 다른 배를 납포한다. 할 때 이게 끌어갈 나자야. 끌려갈 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끌어가야 된다. 미중 러이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갈 나자입니다. 그러면 한라산이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장난으로 붙여놨습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요 제일 위에 있는 백두산과 제일 밑에 있는 한라산은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예사를 보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야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는데 우리는 대마도는 그럼 우리 땅이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에? 전부 친일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도 없어요. 나는 한문 뜻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 실제 대마도 역사에 가면 전부 우리 조상들의 묘가 산더미 같이 있어.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조상들이 준 땅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우리 한민족이 통일해라. 그게 한라산이야.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백이민족이 세계 우두머리 민족이 이제는 무슨 뱀꼬랑지가 되려고 그래. 그럼 한라산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를 끌고 가라. 우리나라에서 끌고 가려고 제가 왔어. 이제 한번 끌고 가나 안 가나 하면 내가 보여주려고 서울시장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도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아니 여기 잘라졌어. 이게 대마도가 앞다리야. 여기 제주도가 뒷다리예요. 이게 땅속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땅으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바위가. 여기 매개 여기 해남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장백산맥, 태백산맥이 내려와서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뒷다리로 이렇게 가요. 그럼 이 뼈다귀 소백산맥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제주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쪽 산맥이 태백산맥이 이대로 내려가서 대마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앞다리 뒷다리 이거 하나 뺏겼어. 절름발이 이거 뺏겼어. 요거 남아서 요거 다리 하나하고 요거 남. 이런 절름발이 나라를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노? 다 바꿔야 돼. 정신들 차려야 돼. 한 사람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다리가 잘라졌는데 무슨 일을 하겠노?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러 온 사람이 제가 해내겠다. 불만입니까?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전국뉴스 김진국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는 현 우리나라의 코로나 전국인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 되거나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코로나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 예방 주사가 나와가지고 백신 맞는율이 한 50%는 곧 넘어설 거예요. 지금은 3%인데 다음 달이면 10%가 될 것이고 점점 가다가 몇 달 가면은 내가 다음 대선에 붙을 때는 코로나가 한 60% 70% 예방 주사를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나머지는 내가 대선에 붙으면 어떤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잠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내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변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961년에 10여 년에 정말 미국의 남북전쟁도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이었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그런 전쟁을 미국에서 했죠. 그래서 미국이 워싱턴이 이겨가지고 끝났지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1941년에 또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갔죠. 태평양 전쟁. 근데 내가 1950년에 나서니까 내가 태어나기 9년 전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수천 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미를 못 만들었어. 우리는 호미 자고 호미 정도만 만들었어. 자전거도 못 만들었어요. 자전거가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들던 시절이야. 그때 잠수함과 최첨단 항공기를 만들어서 아시아를 전부 접해하고 러일 전쟁, 중일 전쟁에 일본이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쳐들어가서 신사년에 미국을 쳐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까딱에서는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와 미국을 제패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잠꼬대 하고 있었어요. 양반 타령하고 노론소론 남이 북이.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저래요. 여당이 정권 잡으나 야당이 정권 잡으나 그게 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뭔가 새로운 사람이 코로나가 왔듯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메시지야. 메시지. 무슨 메시지냐? 환경 밖으로 나간 인물이 하나 나타날 테니까 그 사람을 유심히 봐라. 돌아다니지 말고 지구석에 들어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허경영이 좀 그 사람 잘 봐라. 이게 메시지. 어떤 사람을 하나 내려보내니 너네들이 그 사람 좀 지켜보고 그만 돌아다니라. 공장 매연도 좀 그만하고 좀 쉬어라. 쉬면서 허경영이가 누군지 좀 읽어봐라. 이게 코로나예요. 세계인들에게 경종을 일러준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환경도 좀 살려가면서 살아라. 너네들만 사냐? 내 후손들이 있지 않냐?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메시지에는 뭐가 끼어있느냐? 허경영이가 끼어있다. 허경영 사상이 나올 테니 너네들이 그만 움직이고 집에 들어앉아서 유튜브 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신축년에 이 신자만 들어가면 변란이 일어나.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5.16이 일어나고 2021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한 신축년이나 금년에 내가 국가혁명당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이 코로나 전국의 시장으로 나고 코로나 전국의 대통령으로 나가는 인물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주시해라. 이게 또 신축년이에요. 코로나 허경영 말고 무슨 별난이 없어요. 그건 메시지입니다. 허경영을 유심히 봐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코로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죽이려고 코로나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환경 살리려면 허경영 유심히 봐라. 왜 청평댐, 소해강댐, 파라오댐, 춘천댐에다가 상수원을 꼽아가지고 서울 사람들을 특급수를 매기려고 하냐. 왜 팔당댐 물은 안 매기려고 하냐. 왜 태백산을 막아가지고 대형 댐을 만들어서 부산, 대구 사람들 낙동강 물을 안 먹이고 맑은 물을 먹이려고 하느냐. 전국에 특급수를 공급하겠다는 사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좀 유심히 유튜브 봐요. 나는 뭐 어떤 대통령이다, 뭐 시장이다 이런 벼슬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이 민족을 이끌어서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중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코노미즘, 이 허코노미즘 뭐냐면 중산주의입니다.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미니멈이 중산주의야. 중산층이야. 맥시멈은 지 마음대로 재벌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중산주의입니다. 맥시멈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미니멈은 최하가 중산층이야. 서민층은 없어. 이게 중산주의. 중산주의. 이게 허코노미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들 클래식. 미들 클래식이야. 나는 허코노미즘으로 말하고 싶은데 내가 허코노미즘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언어를 많이 만들어요. 내가 이거 만든 거 여러분 기억나죠? 호토피아 만든 거 기억하죠? 사람들이 유토피아, 호토피아 하면 알아요 벌써. 그 허경영. 허경영이가 만드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호토피아야. 허경영이가 만드는 세상이 허코노미즘이야. 이코노미즘이라는 것은 이 이코노미는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는다는 뜻이야. 그게 경제란 말이야.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는다. 코라는 것, 코라는 요 코는 합성어야. 에너지와 코와 노미. 노미는 영어로 나누다. 코는 영어로 공존공영을 코라고 해요. 공존공영. 공존도 따지면은 코엑시스턴. 이 코플러는 공영이야, 공영. 이 공존과 공영 코플러와 이 코이지그가 이 코이지그와 코플러가 공존과 공영인데 여기 CO가 공존과 공영을 말해. 뭐 하여튼 코이지그 턴스나 코플러 페르티가 이 공존과 공영인데 이게 CO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노미가 NOMI는 나누다. 이게 이거예요. 공존 공영을 나눠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 경제를 공존 공영으로 나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경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합성어란 말이에요. 이코노미. 여기가 이자가 붙으면 이코노미. 공존 에너지를 공존 공영에 의해서 나누는다. 경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5% 상위 5%는 선진국이고 하위 95%는 후진국 사람들 생활하고 있어. 맨날 돈 때문에 시달리고 막 TV 뺏기고 막 빌리고 막 사채 빌리고 막 은행돈 빌리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망쳐. 이런 인생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야. 진정한 이코노미를 우리가 아니 모르고 있는 거야. 뭐 우리가 뭐 경제하니까 뭐 그냥 한문으로 경제 이런 경제. 이 경제는 진짜 한문 뜻도 요거와 똑같아. 이코노미. 에너지를 공존 공영에 의해서 코이지그 턴스와 코프라 페르티 이거에 의해서 노미 나누는다.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감성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거요. 나누기가 바로 이코노미예요. 이 나누기 상류층에도 하나 하류층에도 하나 중산층이야 이게. 그래서 나누기를 잘한다. 이게 노미야. 노미가 영어로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데 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야. 이거는 곱하기는 우리는 투기라고 해. 투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이 이 자본주의에 덕실거려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거 정상적인 기업이냐?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이냐?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곱하기에 몰입해가지고 투기꾼들만 덕실거리고 진짜 나누는 거는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산주의를 해야겠다. 호코노미가 필요하다. 또 내가 만든 게 또 뭐가 있죠? 호코노미?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 있잖아. 모르겠습니까? 호토피도 들어갔고 또 내가 만든 우리 지지자들은 잘 알아야 돼. 내가 만든 조어가 뭐였죠? 정치인이면서 연예인이다. 폴리테이너. 아, 왜 그걸 몰라? 폴리테이너 맞죠? 그러면 폴리테이너. 정치인이면서 연예인하면 거기면 폴리테이너 1호야. 대통령 후보가 노래 부르고 돌아다녀. 연예인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조어가 호코노미즘, 중산주의, 뭐 폴리테이너, 그 다음에 호토피아, 또 하나 있죠? 허본자 있죠? 허본자. 이렇게 내가 만든 신조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허본자 하면은 내가 지나가면 오죽 허본자 지나가네. 그래서 오죽 호토피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호토피아, 행운을 주는 사람이야. 나중에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호토피아를 줍니다. 유토피아는 이제 물러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공존공행에 의한 에너지를 공존공행에 의해서 나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제학자들도 내그렇지 이걸 정확하게 영어를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어. 내 이번 기회에 뭐 알려드린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감성제가 가감성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가감성제는 사실은 사칙연산이라고 그래. 사칙연산을 우리는 잘못해왔다 이 말이야. 연산을. 왜 사칙연산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감성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야.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9981 나와요? 그러면 사칙연산에 어긋나나? 맞죠? 맞잖아. 9 나누기 1은 9 나누기 9명이 나누는다. 그러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갖다 9 나누기 1은 뭐 다른 숫자로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칙 연산하는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이거 하나를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이 공존공행이야. 이코노미야. 이 이코노미 뜻을 모르고 자본주의는 막 내가 착취해가지고 내가 막 다 가지면 되고 나는 뭐 그런 거 죽다 말든 이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이해가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무슨 말인지 알죠? 인격 없는 교육. 뭐냐, 입만 벌리면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야 이 새끼야, 야 개새끼야. 뭐 이 욕이 그냥 청 욕이야. 우리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는 언어를 지금 교육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쓰고 있어요. 이거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는 죄. 그러니까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원칙 없는 정치가 있으니까 양심 없는 쾌락 있고 노력 없는 재물 있고 인격 없는 교육이 있단 말이야. 인격 없는 교육. 이상한 애들만 양산해 놨어.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마지막에 가서는 환경 없는 과학. 그냥 과학이 코로나를 불러온 거야. 과학이 지나치게 공정공영을 안 해가지고 코로나가 왔어. 이런 정국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와서 대한민국 바꾸지 않으면 이건 절단나게 돼 있어.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야. 이게 전부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는 전부 물론 뭐 공정공영 영어로 막 코이시브 텐스 같은 거, 뭐 코폴로, 페르티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지만은 내가 어려서 공부한 거 하고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아니 이거 알아나요? 호코노미즘. 자, 그 다음에 폴리테이너, 호토피아, 허본자. 중요하죠? 예.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걸려 나도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적 연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를 이제 내가 마무리해 드릴게. 사적 연산을 제대로 이제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고 뭐 시장이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거 뱃살짜리 월급 안 받아. 대통령인데도 판공비 안 받아. 시장 월급 판공비 안 받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봅시다. 여기 자본주의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중산주의가 있다. 앞으로 이 허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해. 자, 중산주의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뭐죠? 민주주의는 중산주의는 호코노미라고 그랬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정치 형태를 본다면은 이거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뭐예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중산주의는 신정주의. 신정주의다. 사회, 소사이티. 시아크라시. 그러면은 이 신정주의 시아크라시가 완성된 정치 형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데모는 군중이야. 데모는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D-E-M-O 군중. 그러면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투표에서 다수결 51% 1% 많으면 49% 받은 사람은 무참하게 지배되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끝나. 이런 정치 이거 문제가 많아. 안 많아요? 군중이 하는 정치 그 문제 있다. 군중이 하는 정치. 그래서 이 소셜리티 이 소셜리티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미니멈은 150만 원 중산층이고 이 중산주의는 맥시멈은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산주의는 미니멈은 보장해줘. 150만 원 최하 중산층은 보장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경쟁 무한 경쟁이야.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되나? 교도소 배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주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자본주의도 문제. 너무 부익부익이 심해. 그래서 이 중산주의 신정정치를 내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금년부터 이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정신혁명, 다른 말을 바꾸면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라산이 뭔지, 백두산이 뭔지, 대마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 이것도 모르는 군중들이 하는 정치, 그게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신정정치 하겠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을 제시해서 바꿔주겠다. 정로방송에 가고 있는데 예. 그동안 너무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되신 대통령이 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지금 절감 70%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절감 우리 그 흑인 총재님은 베푸는 이미지로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절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국가용역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절감을 다 해버리면은 베푸는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근데 이제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게 국가유공자나 공무원한테 돌아가요. 절감한 내용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나머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70% 절감하니까 정부에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70%를 절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국민 배당금도 도론만큼 논아주고 결혼 때도 논아주고 이 출산 때도 논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범을 보이는 거죠. 얼마나 70%를 전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음에 지키려고 하는 그 공약에 그 이행을 하는 걸 처음에는 1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논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음은 몇십만 원이라도. 반납한다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70% 여러분한테 반납한다. 국가에 반납한다는 건 국민한테 반납해줘요. 네, 국민한테 다시 돌려줘. 우리는 예산을 이만큼 절약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배당금하고 이걸로 다 받아가세요. 서울시에서 골고루 딱 놀아줘.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국가의 기강은 전쟁에 피해 본 사람, 참전용사, 6.25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누구도 전쟁 나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 도망가지 뭐하러 전쟁해요.
나라에서 그만한 애국자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돼. 영웅 칭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부터 철저히. 그래서 월남 6.25 참전용사는 대통령 되면은 즉시 5억을 지급하죠. 월 300만 원. 국민배당과 별개로 그 영웅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내 3.3 공약이 그 안에 있는 걸 진행되는 거죠. 배당금도 주고 이제 쭉 주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상 추가로 몇 분만 받고요. 질문 받기 전에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없는 정치도 이거는 인도의 그 깐디의 사회학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의 신동산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새로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정세가 새로이 재편되고 가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새로운 국제 환경에 속에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을 지금 흔드는 거는 제가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미국 정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이 각 주 정권들이 정부 형태로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가 워싱턴을 이제 무색하게 주 정부들이 각 나라로 오히려 쪼개지는 미국이 50개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서너 개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미국이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강대국을 흔들어서 내가 세계를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될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을 통일하고 미국을 통일하고 아시아 세계를 통일하려면 지금 중국도 여러 개 나라로 쪼개진 홍콩이나 강조성이나 그 한 6개 쪼개질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지금 분산의 시작이 됐어요.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미국의 각 주마다 해외에서 오는 인구에 대한 정책이 들쭉날쭉이에요. 받아줘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남미에서 막 올라오는 그 인원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1년에 30만 명씩 막 쳐들어 올라오니까 미국이 저러다가는 세계 인구의 무슨 백화점이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미국이 저렇게 흔들게 하는 거는 내가 한반도에서 나타나서 한반도가 세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분란이 일어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흔들리면 한반도 안보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한반도 안보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이 세계 통일 직전에는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어두운 시대가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제가 나타나야 이거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것이고 미국이 흔들리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런 싸움, 선거 부정에 대한 싸움이겠죠. 저런 게 계속되고 중국은 앞으로 정권 교체가 굉장한 분기점이 됩니다. 정권 교체가 분기점되고 중국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할 때가 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아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다시 부활해 일어나겠죠. 그럴 때 내가 대마도를 들고 나오면서 특수한 정책을 펴면서 아시아 통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또 기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수들이 우리나라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시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내로남불인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너졌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그 공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공약이 첫 번째가 우리 각 가정에 부닥쳐 있는 게 결혼 문제예요. 부모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는 데다가 부모들의 능력도 없는 데다가 노후 자금을 자녀들이 장가도 안 가고 까먹고 앉아있어요. 부모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40, 50에 장가 안 가는 사람, 시집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국가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내가 시장이 됐을 때 임시로 국가 예산 70% 서울시 예산 전략에서 결혼, 출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현금으로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건 시 예산에서 전략한 돈입니다. 그 시범을 보여야 대통령 되고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국민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배당금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서울시만이 한번 시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애수당. 결혼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주겠다. 연애수당입니다. 정기적으로 각 구별로 모임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파티를 열어주겠다.
서로 얼굴 보고 가능하면 거기서 돈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국가가 결혼부를 만들고 통일부가 여성부를 결혼부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부와 형식적인 여성부를 1년에 몇십조의 예산을 쓰는 뭐 성평등을 위해 성인지 예산 35조를 쓰는 그런 여성부를 없애겠다. 그래서 남녀 평등분이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어지고 남녀는 본래부터 평등해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버지가 딸을 더 이뻐하지 아들을 더 이뻐합니까? 남녀 평등해요. 아들들이 오히려 팽을 많이 당해요. 딸을 더 이뻐해요.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아들을 더 이뻐했지만 요새는 전부 딸을 더 이뻐하니까 남녀 평등 뭐 어쩌고 성인지 예산 35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 수당을 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산세, 갑분세 내고 세금 내고 월급 받아서 세금 다 내고 뭐 다 내고 집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산 땅을 왜 중간중간에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냐. 재산세 폐지하겠다. 자기 집인데 월세 사는 꼴이 돼 있어. 1년에 세금을 그렇게 2번씩이나 내니까 월세 사는 거가 잘못돼 있어. 그리고 자동차 보유세 폐지하겠다. 그럼 핸드폰 보유세도 받아야 되고 뭐 컴퓨터 보유세도 받아야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금은 잘못된 세금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없애겠다. 자기 세금 다 낼 거 내고 모아놓은 재산에 세금을 노다지 매기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집을 사 있다가 팔 때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그거 인정하겠다 이거. 그때 받아가라 이거. 근데 양도소득세는 따로 받고 사는 동안에 또 세를 받아봐. 이건 완전 불법이라. 그래서 불법적인 세금 징수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줄이면 또 세금을 절약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낭비되는 교도소나 통일부나 무슨 여성부 이런 예산 싹 없애겠다. 또 공무원들 판공비 최대한 줄이겠다. 나는 판공비 안 쓰지만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일수록 판공비를 쓰는데 전부 줄이겠다. 쓸데없는 행사하지 않겠다. 전시행정 안 하겠다. 선심성 공사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되돌려주겠다. 되돌려주면 다시 또 돌아와요. 이게 유턴이 되니까 살기 좋아지죠. 그래서 내 공약이 특급수 공급하겠다. 연애수당 주겠다. 세 번째,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 안 받겠다.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내 판공비, 월급 안 받겠다. 예산 70% 절약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가 확고한 서울시장 공약입니다. 그 외에 내가 공약을 한다면 사기꾼이 돼. 사기꾼이 됩니다. 왜? 기성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지. 여러 가지 공약만 남발해가지고 표만 얻어놓고 나중에는 나몰라나고. 알겠죠? 추가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았는데 받기 전에요. 그 총재님이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판공비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영과 사제 대국을 털어가지고 그거로 활동비를 쓰시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영상일보 서울지사장 강철수입니다. 예. 총재님 그 공약이 실제상 쇼킹하고 정말 필요한 공약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곤란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나 또는 오세훈 씨가 야권 단일화를 위하여 협의가 올 경우 협의에 응하시는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라든지 뭐 오세훈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서울시장에 뭐 도전했고 또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 당시도 방만한 선심성 예산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전시행정이고. 그래서 서울은 이제 외부적으로 수도를 외부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바꾸는 건 끝났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생활이 행복해져야지. 돈에 쪼달리면서 서울시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모든 선심성 서울시 공사는 중단하고 중지하고 서울 시민들이 좀 물질적으로 쪼달리지 않게 그 들어온 예산 50조를 서울 시민들 위해서 쓰겠다. 실제 각 가정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면은 돼서도 내하고 똑같은 공약을 한다면 뭐 그 사람들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나는 야권 단일하다 이런 말도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 여론조사에 넣어주지도 않고 무슨 야권 단일화예요. 진짜 일꾼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일꾼은 밖에 있어요. 여러분 집진려고 해보세요. 밖에 가서 인구를 데려와야 돼. 집 안에 있지 않아요. 맨날 여야만 뽑다가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문제 좀 새로운 밥을 먹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히딩크를 데려와가지고
사관왕이 한번 된 적이 있잖아. 예, 히딩크가 허딩크입니다. 허시 한번 데려보자. 맨날 안에서 선수들 뽑았으니까 이게 뭐 맨날 이거는 사촌이고 이거는 삼촌이고 이거는 뭐 대학교 후배고 저거는 집안이고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혜련, 지연 막 박죽이 돼가지고 이거 감독이 마음대로 선수를 꾸지름을 할 수 없어. 저건 내 할아버지의 손자야 저거. 저거는 뭐 내 은사님의 아들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감독이 딱 와가지고 없는 대중 원칙대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4강에 들어갔죠. 이거 여야의 인맥은 거미줄 치는 걸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뽑아하면 서울시가 복마전이 돼. 대통령 되면 나라가 복마전이 돼. 농공 행사하다가 5년 다 가버려. 4년 다 가버려. 뭐 니는 이 자리를 줬느니 저 자리를 뺏어갔느니 뭐 저끼리 자리 싸움하다가 4년 가버려. 5년 가버려. 그럼 허경영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 탁탁탁탁. 여러분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딱 뽑아서 그냥 나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좋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 들어왔죠.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구일보의 김재댕입니다. 예. 4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서울시장 출마하시면서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수도권 어쩌면 전국 다적인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최현안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부동산 예. 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차기 대선에도 연계가 될 텐데 그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 여러분이 잘 알지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자율에 맡겨버려요. 무슨지 알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정책 기반자나 그것을 땅을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정이 뒤따라오고 이번에 봤죠? LH 공사 봤죠? 부동산을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는 그 대책에 끼어든 자들의 문제가 있죠.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나가겠죠. 네. 어디를 개발한다. 그럼 벌써 땅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건 민간 자율에 맡겨. 그래서 나는 부동산 가격도 자유라. 아파트 분양가도 자유라. 모든 게 자율에 맡기는 거지. 이걸 타율에 의식하지 않게 자율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은 영원히 없다. 알아서 해라.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무슨 자기 집은 50억을 달라 1억짜리를 지 마음이야. 그 지역이 좋고 위치가 좋으면 사고 싶은 사람 사라. 이런 식이 돼야지. 부동산 가격을 분양가 상한선, 하한선 뭐 이를 사면은 이게 맨날 정부는 대책이 수천 번 대책만 세우다가 부조리만 양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건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은 시장 자율에 맡겨라. 관권 개입은 없어라. 예? 관선 개입이 전혀 없어요. 저 분당, 일산 저렇게 개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주택업자들이 중간중간에 짓고 좀 그러더라도 좀 동네가 좀 자연스러워야지. 그 동네만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맞죠. 그렇게 집중 개발한 데는 무슨 의도가 있다. 그 땅 매입과 과정에서 뭐가 있다. 거기에 여러 뭐가 끼어 있어요. 부정부패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내가 그런 부동산에 끼어들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부하들이 연루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으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이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